하이선이 강원 동해안에 200mm 안팎의 비를 쏟아붓고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태풍 경보는 해제됐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뒤 나흘 만에 태풍 하이선이 강원 동해안을 강타했습니다. 한 명이 실종됐고 저지대 침수가 잇따르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여전히 높은데 독감 유행 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때 예방접종을 맞는 게 중요합니다.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끊이지 않으면서 강원도 교육청이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에는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설악동이 338mm로 가장 많았고 강릉 267.9, 속초 221.2, 양양 207.5, 삼척 179.5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역에 따라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태풍 하이선이 오늘 오후 1시 30분쯤 강릉 앞바다로 빠져나가 북상함에 따라 동해안에 내려졌던 태풍 경보는 강풍주의보, 폭풍해일주의보로 완화됐습니다. 나흘 만에 다시 닥친 태풍에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던 4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도로 유실과 저지대 침수가 잇따랐고 하천 주변 주민들의 대피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종자 수색에 나선 구조대원들이 하천 주변을 분주히 오갑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삼척시의 한석해석 채광 현장 부근에서 43살 박모 씨가 배수로에 빠진 뒤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당시 박 씨는 시간당 최대 70mm의 폭우가 닥치자 일을 중단하고 철수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런 수로인데 거기는 유난히 깊더라고요. 깊어가지고 물살이 엄청 세요. 여기는 물살이 잔잔한데 여기는 엄청 센데 그 부분을 건너치면서 어떻게 발을 헛디딘 것 같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왔을 때도 집채만한 파도가 덮쳤던 삼척 임원항은 이번에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파도가 높이 6m 방파제를 넘어 내항까지 덮치면서 항구 주변이 또 물에 잠긴 겁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거센 바람도 몰아쳤습니다. 내륙 지역의 지방하천도 상황은 마찬가지. 불어난 물이 파도처럼 들이치고 거센 물살에 다리 위가 반쯤 잠기자 운전자들은 지나가길 포기합니다. 여기 다니면서 이런 적이 있으셨어요?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옛날에 누사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처음인 것 같은데 상황이 일단 뭐 못 건널 것 같은데. 근처에서는 30여 미터 도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비에 하천물이 불어나면서 이처럼 도로 한쪽이 완전히 사라졌고 추가 피해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양양군 서면 송천리와 설악산 부근의 속초 모구제 터널은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가 통제됐고 고성 지역에선 저수지 범람에 대비해 180가구 280여 명이 인근 대피소로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왔다 계속 어제 밤부터. 1시간도 안 갔죠. 아까 여기 오기 전까지 계속 왔어. 고성군청에서 왔잖아. 고성군에서 그 방송하고 저 이장이 저 대표하라고 해서 다 왔지. 나흘 전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강타한 태풍은 강원 동해안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태풍 마이삭에 이어 하이선까지 강원 동해안에 영향을 주면서 침수 피해가 반복됐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은 이번에도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침수된 도로 한가운데 차량이 멈춰서 있고 도로 옆은 흙탕물이 흘러가는 물길로 변했습니다. 강릉항 커피거리로 들어가는 안목 사거리 입구입니다. 4차선 도로가 이렇게 침수되면서 차량들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포 호수 주변은 이번에도 물에 잠겼습니다. 초등학교는 진입로부터 운동장까지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찼습니다. 호수물이 범람하면서 진안상가는 물론이고 뒤편에 신축상가 골목까지 침수됐는데 양수기 세대로 물을 빼내기엔 역부족입니다. 계속 지금 동네가 더 차고 있어요. 물론 여기가 지대가 얕습니다. 진안상가에서 지대는 얕는데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모든 동네 물이 다 이리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호수가 차면은 방법이 없어요. 강릉 법원과 검찰 앞 도로는 지난 태풍에 이어 이번에도 침수됐는데 주변 물류 창고는 차량이 드나들지 못해 업무가 중단될 정도였습니다. 공공시설로 인해 가지고 침수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피해가 지장이 많기 때문에 전화도 하고 이번에
진정서를 얼마 전에 넣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도 흙탕물이 들어와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농경지 침수 피해를 본 오로평동 주민들은 공군부대의 높은 지형 때문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농기계를 몰고 군부대 앞에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삼척 장미공원은 복구를 마치기도 전에 또 물에 잠겼고 삼척 중학교 인근에서는 승용차가 물에 빠져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번 태풍으로 강원 동해안에는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상습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저류지 조성과 배수 펌프 설치, 배수로 정비 등에도 불구하고 침수 피해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줄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가을부터는 코로나19의 증상이 유사한 독감까지 유행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산이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하루 만에 환자 21명이 추가됐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최근 일주일간 17명 추가되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번 가을과 겨울을 또 한 차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파는 계절과 무관하지만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독감이 유행하기 때문입니다. 독감에 걸리면 고열과 두통, 기침과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나는데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해 구별이 어렵습니다. 코로나하고 독감이 같이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질환에 의해서 생긴 바이러스 질환인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건 독감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면 이후 독감 증상이 생겼을 때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이처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올해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존 무료 대상자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인데 이에 더해 만 18세 이하 청소년과 만 62세 이상 어르신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62세에서 64세 노인층까지 확대 운영하게 됩니다. 강원도에서는 전체 인구의 43%인 66만 명이 무료 접종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의료 공백 등 대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남 여수 등 지자체는 모든 시민에게 예방접종비 일부 지원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예방접종은 당장 이번 달부터 어린이와 초중고등학생, 임신부를 대상으로, 다음 달에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군 복무 중인 강원도민에게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정책을 강원도와 도의회가 추진합니다. 도의회 상임위는 전방부대가 위치한 특성상 취지는 좋다면서도 선심성, 중복 지원 문제를 제기했는데 결국엔 통과시켰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강원도의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청년이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 보험에 들어주자는 겁니다. 청년들이 복지 향상과 국토 방역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의 90% 정도인 6,600여 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사람당 보험 단가는 45,200원입니다. 이 정도면 강원도가 해마다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접경 지역에 위치한 강원도 특성을 고려했을 때 취지는 좋지만 중복 지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일반 병도 실손 의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군 단체 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국방부에서 전 입영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손보험을 가입을 한다고 이제 보도 나온 걸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춘천을 비롯한 도내 절반 이상의 지자체들이 모든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안전보험도 시행하고 있어서 2중, 3중 지원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상해나 휴장애증에 대한 그 어떤 보험 성격 이런 것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경기도 조례안을 모방한 건데 경기도에서도 보험료 대비 혜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칫 보험사 배불리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산 대비 지급률이 30%로서 실제 혜택이 좀 낮고 따라서 이 사업의 체감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 지원 방법과 절차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시간 넘게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조례안 명칭만 청년을 강원도민으로 수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강원도도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군복무 상위보험 조례안은 선심선 중복 지원 비판이 거셌습니다. 하지만 명칭만 바뀐 채 또 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잇따르자 강원도 교육청이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합니다. 도내 교직원과 학생 누적 확진자는 유치원 2명, 초등학생 6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7명, 교사 2명 등 20명입니다. 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된 데다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오는 11일까지로 한 각급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을 오는 2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청은 재학생 60명 초과 학교의 등교 인원을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제한했습니다. 강원도가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 애플리케이션 운영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민간 사업자는 배달 앱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중개수수료 2% 이하의 조건을 이행하고 강원도는 가맹점과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강원도형 배달 앱이 운영되면 강원 상품권 활용으로 소비자에게는 5에서 1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소상공인에게는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로 판로 확보가 어려운 임산물 팔아주기에 나섭니다. 10월 말까지 온라인 70%, 오프라인 30%로 산양삼과 더덕, 잣, 표고, 오미자 등의 임산물을 주요 품목으로 90톤, 8억 원어치 판매에 나섭니다. 온라인은 매주 공영 홈쇼핑과 네이버 스토어 등 인터넷 쇼핑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오프라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맞춰 5개 시군 10곳의 관광지와 리조트 등에서 반짝 특판 행사를 추진합니다.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오는 11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강릉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 등이 심사 처리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